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국동항에는 100척에 가까운 선박들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여름 장기 방치 선박 실태를 조사했지만 예산 확보와 사유 재산 문제로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여수 국동항입니다. 군데군데 부서지고 녹슨 어선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 어선도 비슷한 상태. 몇 년 동안 방치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2, 3년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게는 한 4년. 이런 나댕기는 선박이 피해를 보고 막 그러지. 지난 6월 여수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국동항 장기 방치 추정 선박은 97척. 이 가운데는 소유주가 있는 선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값이 오르고 어획량은 줄면서 출항 횟수도 줄고 팔려고 내놓은 선박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항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배들이 많이 안 오고 방치 선박들이 지금 그 조업을 중단한 배들이 많습니다. 사실 거래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지자체가 강제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여수시는 경고문을 붙이고 어선 등록 말소 대상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폐선처럼 폐기할 수 있는 선박은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선당 처리 비용이 1,000만 원인 걸 감안하면 총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되면은 직권으로 취소될 것도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했고 뭐 제거 공고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이미 포화 상태인 국동항의 미사용 선박들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항 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폐막 이후 5일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무료 개방됩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박람회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오는 31일 박람회가 폐막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5일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포함한 박람회 전체 구역을 무료 개방합니다. 조직위는 무료 개방 기간 관람차와 정원 드림호, 가든스테이 등은 운영하지 않지만 순천만 습지로 연결되는 스카이큐브는 정상 운영하고 행사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대 통합 신청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역 간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측은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순천대와 목포대가 서로 의견을 모아 함께 의대 유치를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언급에 대해 협력 차원의 의대 통합 신청안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에서 제기한 대학 통합으로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김 지사 언급에 대해 목포대학교는 전남 의대 신설 논의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양 지역 간 상생의 접점이 마련됐다고 밝혀 양 지역 간 입장차가 크게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광주 도심의 노른자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은데요. 무슨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중학교 사이에 널찍한 부지가 방치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가 오면 개구리 울음소리에 창문을 열어두기 힘들 정도입니다. 비만 오면은 어디 막 엄청나게 또 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문을 열어놓으면은 완전히 개구리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요. 약 1만 제곱미터, 3,000평 규모의 이 땅은 중국 외교부가 100억 넘게 들여 지난 2014년에 매입한 부지입니다. 남구 월산동에 있는 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임대 건물이고 좁은 탓에 새롭게 공관을 짓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10년째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으면서 잡초만 무성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 안 공터는 공사장 가림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에는 사람 허리까지 오는 풀들이 빼곡히 자라 있습니다. 뱀이 나오거나 모기나 날파리가 많다고 하소연하는 주민들도 있고 쓰레기가 버려지기도 합니다. 안 보이는 공간이니까 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안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희가 다 직접 목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총영사관은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광주 공관 신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다른 나라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또 해외 공관도 200개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을 할 때 다 순서가 있잖아요. 주민들은 공사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임시로 개방해 주민들이 텃밭으로 쓰거나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주길 바라지만 영사관은 외교용 부지라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총영사관 공사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여수와 고흥 지역 사찰에 있는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여수 흥국사의 소조 사천왕상과 고흥 능가사에 있는 목조 사천왕상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은 17세기 전반기 양식을 반영하고 있고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은 소조상에서 목조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연구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천 출신 인요한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요한 위원장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순천이 국민의힘 서진 정책의 호남 거점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부 여당에 대한 회의론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할 거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교수를 깜짝 임명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인 위원장과 순천의 인연은 각별합니다. 인 위원장은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배 씨의 증손자로 유년기 대부분을 순천에서 보냈습니다. 인 위원장은 자신을 순천 촌놈이라고 소개하고 순천만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정도로 지역사랑도 각별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인 위원장이 내년 지역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 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인요한 효과가 더해져 순천시 선거구가 국민의힘 서진 정책의 호남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는 과거에도 보수정당 후보가 2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고 전남 첫 보수정당 지방의원도 배출하는 등 보수정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란 점도 이 같은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인 위원장의 향후 입장이나 행보에 따라 지역 민심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요한 우리 혁신위원장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조화가 잘 되는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북권 서진 정책이 매우 잘 맞아떨어질 것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회의론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 위원장 효과가 내년 총선까지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결과치를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신중하게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호남의 민심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고 그렇지만 이제 한두 개 지역구, 순천이 분구가 된다면 2개일 테고 아무튼 이런 지역에서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선전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순천 사람 인요한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전남 동부권 지역 정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시립박물관 기공식이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이순신 공원 내 박물관 건립부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공식에는 지역 주민과 여수시 관계자,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립국악단의 공연과 경과 보고, 주요 인사들의 기념사 등이 진행됩니다. 여수 시립박물관에는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어린이 체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여수시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 광양 드론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 광양 서천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헬리콥터 퍼포먼스와 드론 군집 공연 등 다양한 드론 시연과 함께 장애물 레이싱 경기와 항공 촬영 사진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며
5개 이상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드론 키트와 미리 드론 등이 증정됩니다. 광양시는 특히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던 지난해 행사와는 달리 개방된 장소에서 차별화된 색다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까지 내려오면서 전남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소 럼피스킨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경기와 충남, 충북, 강원, 전북까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발생 일주일 만에 전국 6개 시도 42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북까지 뚫리면서 전남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들은 이제 이게 한 마리 나왔다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내 자산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럼피스킨병 발생 6개 시도에 살아있는 소를 도내로 반입 금지시키고 축산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도내 10개 소, 돼지 도축장의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도축장에는 소독 전담관이 지정돼 오가는 차량들을 꼼꼼하게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 54만 마리분을 이용해 럼피스킨병 발생 인근 농장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전국 소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달까지 백신 400만 마리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이 공급됐을 때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111개 긴급 백신 접종반을 사전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서해안 벨트를 형성해가지고 좀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을 해서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3주가량 걸리고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8일로 긴 만큼 추가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포스코 노조가 오는 28일과 2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파트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중한 일터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포스코 노동조합의 파업 절차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스코 노경협의회도 파업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파업 추진을 중단하고 조속히 교섭을 이어갈 것을 노조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1971년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여수 탁성호 납북 귀환 어부 5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원 형사 1부는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의 과거 판결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선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흥 금산의 독일마을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파독 교포 30여 명이 고흥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사전 답사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교민 가운데 고흥 금산 석정지구 독일마을 입주에 관심이 있는 30여 명의 고민들이 고흥을 방문했으며 현장에서 환영식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석정지구 독일마을 조성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파독 근로자와 귀농 귀촌자,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전원주택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해룡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차세대 공공자원시설 사업 입지 후보 지역인 연양뜰 일원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등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의 결과를 지역민과 공유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올해 1월 구성 운영됐던 공공자원화시설 후보지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연양뜰 일원을 선정한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함께 제시됐지만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일부 충돌을 빚었습니다.